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2월 26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반도체 쪽이 조금 오르면서 사실 전체 시장이 조금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은 조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까지 연말 장세고 하긴 하니까 뭐 미국의 크리스마스 랠리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오른 테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테마가 올랐어요. 노무라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 그리고 내년에 HBM4가 첫 양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요. HBM4 뭐 기대는 되고 있지만 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양산 단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나라 반도체의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리고 HBM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지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현기차 관련해서는 두 가지 테마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그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42-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는 동력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이익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그 대표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뭐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비난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과연 앞으로의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티도 다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테슬라 방식의 100%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되면서 웨이모, 구글이 하고 있는 웨이모의 자동차는 전부 다 정차를, 오도가도 못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 정차를 해버리는 바람에 샌프란시스코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테슬라가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들은 정상 운행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인 승부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는데, 또 반론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한 500대 정도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대수를 씌워보니까 5대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더라. 아직까지 기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어서, 사실상 뭐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국도 엄청 지금 자율주행차는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발로 되게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자기부생 열차가 700km, 시속 700km를 달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앞으로 자동차를 기술을 좌우하게 될 거를, 향방을 좌우하게 될 거는 자율주행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기차가 아직까지 길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 회장이 포티투 닷을 방문하고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현기차가 자율주행 방식들을 연구를 지속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에 있는 제품들을 내놓을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현기차의 방향성들을 좀 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CES 2016에서 현대차가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LG 관련된 홈로봇 공개 소식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공개가, 그 로봇 공개가 이제 앞으로
인간의 세상, 인간의 어떤 생활을 좀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하고 AI 스마트 팩토리 쪽에 올랐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계양전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산장려 정책하고 엔젤 산업 쪽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출산율을 좀 올려보고 아동에 대해서 이 양육 관련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아무리 써봐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정책줄에서의 탄력은 받을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는 한 아동산업의 비중들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산업적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후부 장관이 이제 기후부로 바뀌었죠. 환경부가 그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서 기후부로 바뀌었는데 탈플라스틱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플라스틱을 탈피하는 탈플라스틱 정책 자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탈플라스틱 주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삼육물산이라든가 DIC라든가 코론 EMP 이런 것들이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탈플라스틱을 하면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 즉 종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재들의 중점이 주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수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플라스틱을 못 쓰게 되니까 대체제로서는 어떤 다른 물질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종이 중심의 어떤 포장재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탈플라스틱 테마로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올랐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 올랐다. 그래서 큰 테마가 좀 움직여주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로봇은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도 사실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주라고 구분하기엔 이제 덩치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도 보시되 그 아래에서 소부장 업체 중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 그런 성장주들을 조금 더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일반적인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카와 같은 자율주행차 기술을 잘 쫓아가고 있는 그 부품업체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뭐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대세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주가 간간히 나와서 테마를 스팟성으로 짧게 띄워 올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탈플라스틱은 지금은 조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대세주는 아니에요. 대세 테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간간히 테마로 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런 형태로 오늘 주요 테마를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